안녕하세요. 빠바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연평균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종가나 축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잖아요. 이게 쭉 하고 이제 5,000피, 6,000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당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유입해 들어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환차손 부분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오늘 1484원까지 뚫었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환율 추이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돼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을 맞이한다면 오히려 더 금융시장의 지금의 훈풍은 더 거세질 가능성 높고, 환율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외국인 유입세, 우리 매수세가 매도세로도 바뀔 가능성도 많다라는 또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날 원달러 평균 환율 발표를 했는데요. 1421원,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평균 환율 26.1원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서는 물론 1997년도 당시니까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물가 추이로 또 따져보자면 함수 관계로 딱 빗대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환율은 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엔화가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준금리 인상하면 상당히 엔화 자체의 어떤 가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원화 역시도 같이 손잡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엔화의 어떤 실질적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원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는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엔화를 일컬어서 고장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올리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부담이었습니다. 일단 이 일본 주식시장 역시도 굉장히 훈풍을 좀 많이 맞이하고 있었고, 니케이가 지금 5만 선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만큼 엄청난 금융시장의 이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완전히 물벼락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엔화 약세가 굉장한 어떤 고민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렸는데 엔화가 올라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영향을 원화가 고스란히 받고 있으니까 지금 1484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힘을 더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엔화가 거꾸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이 워딩, 결국 경제물가 금융 상황에 따라서 계속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 직후에도 상당 부분 엔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엔화가 기준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일본이 포기할 수 없는 건 주식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을 카바를 치고 기준금리 인상 계속 해버리면 이거 엔화 자체의 어떤 경쟁력은 키울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즈오 총리도 이런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모로 고려가 된 그런 어떤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0.47 정도 올랐습니다. 4,100선.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좋았는데 개인이 많이 빼고 있어요. 6천억 이상을 좀 빼고 있고, 외국인이 3,200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닥이 오늘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천스닥으로 좀 빨리 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기관이 조금 소극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환율 추이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주식시장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환율 변동성 앞에서는 추풍낙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의 이 함수 관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직렬 연결 관계다. 왜냐? 아니, 자산 시장에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거 당연한 경제적 상식이죠. 근데 이게 통하지 않게 됐어요. 왜?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많은 부채가 깔려 있어요. 70% 이상이 부채입니다. 그죠? 그 부채는 뭐를 물고 있다? 금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결국 금융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 아파트 시장이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게 돈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에 묶여 있고 환율 변동성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거래량 주중에 빵건 나왔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어떤 위기감을 던져줄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1200건, 이 1200건 수준에서 지금 올라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12월 말 아닙니까? 23일이면. 일주일이면 이제 올해 다 갑니다. 근데 1200건 선이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주중에 빵건 정도 나올 정도면 이건 지금 아파트 시장은 거의 지금 거래 손절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가에서 왔다 갔다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투기판적 요소니까 더 리스크를 키웠던 거고, 지금 세 번의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627 대책 나왔고 97 대책 나왔고 11호 대책 나왔는데, 이 대책을 이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정상적 가격이 인풋 아웃풋 될 수 있는 좀 훈훈한 어떤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겨울 왕국이 오게 생겼으니까 여러모로 좀 고민이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이 내년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왔는데, 오늘 날짜로 거래자금 출처, 그리고 무주택 지원 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 세 가지 틀에서 오늘 또 새로운 어떤 이 마스터 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다음 주부터죠.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주택 매매 가격 이 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 신고할 때 계약서,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의무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왜곡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약서, 그 계약서에 바탕한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대폭 손질이 됩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 주식 채권, 자기자금 항목 세분화되고요.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그 외 주택으로 나눠서 이제 표기를 하게 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주택 거래도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의무 적용됩니다. 원래는 투기가열지구에만 이게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 25개 구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의무. 요게 바뀌게 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강화가 되죠.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한을 20%로 쭉 하고 높입니다. 키높이구도 바꿔 신게 되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더 앞당겨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이런 규제가 새롭게 일주일 뒤부터 이제 가동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지원책은 월세 세액 공제가 10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세대주, 배우자가 따로 뭐 직장 관계로 뭐 월세를 산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고요. 재건축 사업장 이주 세입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고 다자녀는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수준.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마스터 플랜을 짜고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나름대로 돌파구를 좀 마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얼어붙다 보니까 이게 증여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법물 터지듯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 서울 집합 건물 증여 건수가 7,437건입니다. 어마무시 지금 25% 급증하고 있죠. 이유인즉슨 내놔도 안 팔려. 강남구 실거래가 내역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49건.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가격대를 가지고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증여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밖에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서초구 32건 거래량 팍 줄었죠. 그리고 송파구 역시도 87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매매도 서초구도 일주일 상간에 1억 5천 하락하고, 이게 지금 상승세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값 떨어지는 거 뭐 그냥 가슴 쓰리게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 그냥 애들한테 물려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가 폭증하는 이유가 주택 거래 거의 절벽이고 거래가도 기대만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이 더 잘 알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송파구 3억 5천, 3억 3천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서울 핵심 입지에서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집이 잘 팔리고 최고가에 거래되고 상한가에 거래되고 중요할 이유가 없죠. 전혀 이유가 없어요. 뭐 고가에 뭐 사줄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가격에 팔아서 탈출하겠다. 그리고 현금 확보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이제 증여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상당히 불리한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등기정보 강정에 따르면 주택 증여 건수가 2023년에 6,011건, 2024년 6,549건, 주춤했다가 다시 올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거래의 위축, 결국 상승세 전망이 암울하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들, 선수들, 다주택자들은 이미 앞으로 한국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증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40은 참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아니 이런 부동산 이 유전인자는 이 뇌리에 그냥 지워야 되는데, 이게 3040이 3분기 주담대 역대 최고를 받았습니다. 수도권 주택 집중 매입하느라고. 그래서 3분기에 30대는 주담대 평균적으로 2억 9천, 40대는 2억 5천 정도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고, 그것도 역대 최고점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이 3040이 오히려 설거지 세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해서든 빼가지고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40은 주담대를 그냥 이빠이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역대 최고로 지금 받고 있으니까 개인 지금 부채가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 대출 자체가 다 고금리에 물려 있는 건데, 금리는 1, 2%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최저금리로. 이제 5, 6%는 기본이고 7, 8%까지 갈 가능성 높고, 어제 제 방송에서 10%까지 나왔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 빚은 이만큼 졌는데 결국 집 넘어가는 거죠.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냥 후려쳐가지고 정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냥 본전 이하에도 좋으니까 좀 집 좀 팔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카카오뱅크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6월 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 영원해 주겠다. 굉장히 상생금융의 차원에 가까운 그런 어떤 스탠스인 것처럼 보이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연재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은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 그러니까 빨리 빌려간 돈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적으로 담보 가치 좀 높여가지고 또 몇 개월 상간 안에 니들 빨리 대출 회수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당근을 주는 거예요. 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빚들 갚으세요, 요 얘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불안해. 지금 3040은 역대 최대로 지금 개인 부채 비율은 커가고 있고, 생각한 만큼 아파트 값은 안 나와요. 중심부에서도, 서울에서도 영등포, 도봉구, 노원구 3억 8천, 2억 9천, 2억 9천.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의 거래도 3억 이상 지금 주춤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쪽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빨리 현금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코픽스는 계속 올라갑니다. 변동형 주담대 5.8, 이게 기본 노멀한 이 금리가 됐어요. 6%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대금리 많이 따져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5.8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출 창구 가가지고 저 주담대 좀 받길 원하는데요 하면 거의 6%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가 6월 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빵원 해주면 뭐합니까? 주담대 금리는 상한선이 5.9%인데 시중은행보다 더 높아요. 6% 가깝습니다.
상단은 0.3599%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은행 자체의 건전성을 좀 잘 단단하게 스탯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자금 회수해야죠. 예. 부실한 대출 다 회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당근책을 내놓는 겁니다. 수수료 빵원 해줄 테니까 빨리빨리들 빚들 갚으세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한때 뭐 금리 경쟁력으로 금리 맛집이라고 불렸던 K뱅크는 지금 7.89입니다. 와, 8%네. 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카카오뱅크 역시도 5.92. 이제 곧 따라가겠죠. K뱅크랑 뭐 카카오뱅크랑 똑같은 인터넷 뱅크인데 금리 맛집이라고 둘 다 불렸었는데 분명히 따라갑니다. 여기 일단 선제지표로 딱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오르는 주담대 금리 때문에 영끌족들 뭐 울상일 수밖에 없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계속적으로 오르고, 코픽스도 3년 만에 상승폭 최대한 찍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집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엄청난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천당 안에 분당 맞나? 더샵 분당 TL1이 이게 줍줍이 나왔어요. 너무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당첨 덜컥될 사람들을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 아유, 큰일 났네. 당첨되면 좋아야 되는데, 어유,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그 나머지 줍줍 실행했는데 26억입니다. 근데 351대 1이야. 야, 참, 진짜 너무한다. 이거 이렇게 잡으면 뭐 하냐고, 이거. 앞으로 내년 1월 상반기부터 집값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2022년 금융위기 때 2배 수준으로 폭락한 그래프 안 보이십니까? 고스란히 재현된다니까요. 요렇게 떨어져도 국가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별로 흔들릴 여지가 없습니다. 왜? 너무 올랐어, 너무. 요만큼 떨어져도 정상으로 내려올까 말까입니다. 정상화로 가는 길은 더 멀어요, 이거보다. 더 떨어져야지. 요런 상황이 오는데 351대 1, 26억 주고 산답니다. 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은 1.1%, 2.1% 국내금 카퍼 프라이스 라이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불이 도둑놈들도 주목하고 있다. 모든 이 자산들은 다 오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은도 오르고, 금융시장 뭐 산타랠리가 오래만에 하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이 하락의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기본적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기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신 후에, 증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다주택자들은 분위기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내가 기대만큼 가격 주고 팔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증여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10년, 20년 지나가면 좀 바뀌겠지 하고, 자녀 때나 좀 덕을 봐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증여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조심조심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자산은 다 오릅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 굉장히 위험하다. 너무 무리해서 진입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저점으로 내려오는 구간 잘 살피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또 마스터 플랜에 나왔죠. 부동산 대책,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에 이 디딤돌 대출, 또 이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에 준하는 계약금 철저하게 이 신고를 할 때 살피겠다라는 또 이 규제가 나왔는데, 이거 좀 잘 1월 달에 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아파트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금리는 천정부지로 더 올라갈 거고, 이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상반기에 집을 다 던지고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때 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